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K 엑셀 오피스 2010 모의고사 1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글 엑셀 프로그램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메뉴 우선 탭을 눌러 주시고요. 옵션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있죠. 여기에서 글꼴 굴림, 글꼴 크기 11포인트, 그리고 기본 보기에서 포함할 시트 수는 3개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세요. 처음 이거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했을 때 메시지 창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인 눌러 주시고 엑셀 닫았다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번 했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 창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될 건요. Shift 키를 누르고서 엑셀 밑에 가면 Shift 1 써 있죠? 이거를 Shift 누른 상태로 선택하면 3개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A하고 1 사이에 위에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전체 셀이 다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홈 탭에 보면 맞춤에 보면은 가운데 맞춤 그리고 밑에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2개 있죠? 요 2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다 가운데에 맞도록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블록 설정 없어졌죠. 자, A셀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를 해주시면 숫자 나와 있죠. 그냥 1만 써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제일 밑에 시트 1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트 그룹 해제 눌러주세요. 그럼 시트 1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한글로 제1 작업 써주세요. 그리고 시트 2 마찬가지로 제2 작업 그 다음에 시트 3은 제3 작업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모두 다 이제 시트 1에 3까지 바뀌었죠. 제1 작업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른데 그냥 선택해서 역시 A열 선택되어 있던 거 없애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할 건데요. 컨트롤 S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수험번호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수험번호는 여러분들 지금 따로 없으니까 모의고사 그 페이지에 보시면 수험번호 써 있어요. 그걸 해주시면 되고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제 1작업에 대한 거 작성을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B4셀에 이렇게 커서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괄호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이 끝났다면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모두 샵으로 채워졌죠? 자, I라는 셀과 J셀 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 보여지도록 넓혀졌죠? 그리고 여기 두 줄로 한 거, 저 처리 건수 뒤에서 바로 Alt 엔터 키를 눌러서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높이가 커지죠. 그리고 저희 지금 조건 보시면은 자, 글자 크기는 지시된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처리 건수에 해당되는 부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둘 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고 있죠.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셀 병합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맞춤에 보시면 여기에 병합이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첫 번째 게 선택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B14에서 D14까지 역시 블록 설정하고 병합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F13에서 F14 이 두 셀 선택 역시 병합해 주시고요. G13에서 H13까지 블록 설정 병합해 주세요. 이제 테두리 설정할 건데요. 업무 코드가 있는 B4에서 J4까지 한번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B5에서 J의 12까지만 이렇게 또 하나 선택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 주시고
B13에서부터 J14까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이라고 써있는 바로 위쪽에 보시면 테두리 지정 있죠? 여기를 우선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세요. 그럼 모두 다 지정됐죠? 각각 나눠져 있는 바깥쪽 테두리를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면 모두 다 지시된 대로 선택이 됐죠. 다음으로 F13 셀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글꼴에서 다른 테두리 해주세요. 얇은 선 지정이죠? 얇은 선 선택, 그리고 대각선 이렇게 지정 확인해 주시면 지정됐죠. 이제 B4에서 J4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컨트롤 누르고 지급 기준일도 클릭해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홈 탭 글꼴 테마색에서 여기서 주황색으로 지시된 걸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A열 제외하고 B에서 J까지 그리고 여기 B4에서부터 4행부터 14행까지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열과 행의 조절이 완료가 되었다면 1행에서 3행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를 적당하게 좀 넓혀 주세요. 자, 이렇게 넓혀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형을 만들 거예요. 1일 아르바이트 지급 현황 있죠? 삽입 탭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에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죠?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보이는 적당한 형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 있죠?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표준색에 있죠? 노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림자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로 바로 이름 나오죠? 오프셋 오른쪽 되어 있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지정되게 해주시고요. 이제 글자 입력하실 거예요. 텍스트 편집해서 바로 글자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했는데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나오는데요.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홈 탭에 가서 글자의 색깔부터 바꿔줄까요?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죠. 글자 색 여기서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선택해서 검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라는 거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자 글꼴 열어놓고 굴림 있으면 바로 선택이죠. 없으면 여기서 글자 입력하면 여기서 바로 찾아주죠. 자 굴림 선택해 주셨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이나 여기서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글자도 여기 안에서 세로 기준으로 정렬이 가운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좌우 정렬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 빈칸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림 복사 기능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너비 조절 안 되어 있는 여기서 보시면은 L16 정도에 가서 할까요? 여기 빈칸 여기 행과 열이 다 조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 L16 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글자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요. 결제 이쪽 두 개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병합을 바로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셀 서식 들어갔죠? 여기 맞춤 탭 가주시고 셀 병합을 해주시고 글자가 세로로 나와야 되죠? 텍스트를 선택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16, 17에서 17 이 셀 행만 좀 크기가 커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마우스로 다시 여기 L16에서 5에 17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만들어 줘야 되겠죠. 모두를 선택을 해주세요. 모든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홈 탭에서 클립보드 여기 복사 있죠. 기능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시면 그림 복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거 선택 형식은 그림으로 선택되어 있고 확인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여기 가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바로 나타났죠?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하시고요. 여러분이 크기랑 더 조절해야 된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거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16, 17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여기 LMNO 있죠? 여기에 삭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삭제. 여기도 그냥 삭제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왔죠? 자, 원본 삭제를 했으니까 삭제를 한 거예요. 다음 조건을 보시면 H14 쪽에 이윤종이라 써있는 곳을 유효성 검사로 해서 성명이 선택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글자 입력 미리 하셨다면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세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탭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정이라고 탭이 선택되어 있는데 제한 대상을 목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본에 이제 나타날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성명으로 하라고 그랬죠? 성명을 드래그를 해주세요. D5에서 D12까지. 그 다음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가면은 이 셀렉트 이 버튼이 나타났죠? 이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조건은 E5에서부터 E12까지 여기에 숫자 뒤에 셀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컨트롤 1 아니면 셀 서식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일반이 아닌 사용자 지정 선택 여기서 바로 그냥 그대로 큰 따옴표에 셀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27세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고 있죠. 다음 지시 보시면 C5에서 12까지 블록 설정하고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이름 정의 가셔서 이름 자재라고 첫 번째 거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저는 근무 부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근무 부서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이제 문제지 보시면은 여기 1에서 6번까지 해당되는 거 순서대로 해야 되죠. 지급액에 대한 거 계산 식이 나와 있어요. 그 식대로 보시면 시간과 분은 G5에서부터 G12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급액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X 여기 써있는 수식 입력줄에 equal 써주시고 그대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괄호 여러분들 주의해서 입력하시고요. hour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면은 hour에 대한 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함수에 대한 설명 나오니까 여러분들 함수 공부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아까 G5 얘기했죠? G5는 지금 현재 자재 부서의 이윤정에 해당되는 근무 시간 거기에서 시간과 분을 계산을 해서 조건대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거 자동으로 G6, G7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면서 계산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지급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잘못 나온 이유는요. 왜 잘못 나왔냐? 컨트롤 2를 한번 눌러볼게요. 사용자 지정에서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를 바꾸기 전에 제가 먼저 앞쪽에서 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에 대한 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마우스를 좀 가져다 놓으면 저는 입력을 자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보여지는 것과 수식 입력줄에 있는 건 다르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입력하실 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있죠? 사용자 지정을 좀 일반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여러분이 아까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1. 자, 바로 나오죠? 시간 하나 돼 있고 콜론에 그 다음에 mm 두 개 써 있죠. 이거는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셀 서식을 바꿔 주시고 여기에서 그냥 21 콜론 그 다음에 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수식 입력줄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급액의 계산이 제대로 그렇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아우와 이 미니추 이걸로 이 수식을 사용할 때 그게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지급액에서 이거 다시 블록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1 눌러 주시고 일반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보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이 값이 모두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질 거예요. 이제 2번 처리 건수 순위를 할 건데요. 역시 2번에 해당되는 곳 다 블록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퀄 해주시고 거기에서 랭크 함수를 쓰고 끝에 위를 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퀄 먼저 써주시고 랭크 함수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데 랭크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랭크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실 때는 랭크 함수에 대한 거 그냥 여기에서 fx 누르고 랭크 함수 이렇게 하시면 순서대로 뭐를 써야 될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이 범위가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이 HO와 H12 범위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달러를 행과 열 쪽에 모두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붙여서 써라, 이런 표시로 이 표시와 그 다음에 글자 나타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이 밑에 모두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컨트롤 엔터 하면 등수가 이렇게 표기가 돼요. 등수에 대한 거 제가 지금 한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도록 해준 거예요.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곳 커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는 총무부 건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엔 정의된 이름, 근무부서를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퀄 써주시고 카운트 if에서 이제 해주시는데, 근무부서에 해당되는 곳은 아까 이거 이름 정의했죠. 그리고 총무에 해당되는 거 그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블록 설정 안 했으니까 그냥 엔터 한번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조건을 보시면 정렬,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홈 탭에서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제 여기 4번에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 한번 보시면 최소 처리 건수라는데 자제분만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거는 L4의 셀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4에 커서를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근무부서는 자제가 아닌 경우, 그래서 이 지금 크거나 같다 표시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근무부서 저희 이거하고 똑같이 그냥 맞추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테두리도 모든 테두리 그냥 똑같이 지정해 놓을게요. 그러면 L4에서 L5까지를 이렇게 조건으로 참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커서를 E14에 가져다 놓고요. 사용하라는 함수 dmin 함수를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B4에서 H12랑 7 이렇게 필드랑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이 dmin 함수 클릭을 해서 나오는 설명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자, L4에서 L5 이게 혹시나 바뀌더라도 여기에서 항상 참조하는 거는 이 조건 L4에서 L5에 대한 거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달러 표시로 이거 항상 동일하게 지정되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 이제 누르면 15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5번에 해당되는 지급 기준일을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요일을 얘와 같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추저 위크데이라는 거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커서 놓고 우선 함수부터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저희 지금 월화수목금토 일로 했어요. 일월화수목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2번으로 저희가 선택되게 했고요. 어디에 대한 걸 참조를 할 거냐? I13에 대한 걸 참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에서 이 날짜에 해당되는 거를 이 뒤에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그 월에서 일요일까지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연도 이 날짜에 그 요일이 언제냐 그걸 자동으로 찾아주게 하는 건데요. 자, 엔터키를 눌러서 해주시면 목요일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 달력 가지고 확인하시면 이 날짜가 목요일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여기 지금 날짜 써 있는 부분 있죠. 자, 셀서식 가보세요. 셀서식에서 저희 이 표시 형식이 날짜에 첫 번째 요 표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일반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수정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6번 작업을 해줘야 되죠. 처리 건수에 대한 거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커서 놓고 수식 편집줄에서 vlookup 함수에 대한 것들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 어떤 기능 하는가 좀 알아두시면은 쉽게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 여기 맨 앞쪽에 나오는 거, 여기 앞쪽에 뒤쪽에 H와 14 여기에 각각 달러 표시했죠. 그리고 가운데에 나오는 부분도 역시 달러 표시로 해서 변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엔터키 누르면 32라고 입력이 되죠.
32라고 나온 값도 앞에 여기 이 15처럼 오른쪽 정렬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7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처리 건수 단위 건으로 해서 빨강 표시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급액에 해당되는 이 부위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 건수에 대한 이 7번에 해당되는 거 수정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급액이면은 돈 단위잖아요. 그럼 회계함수로 여기도 셀 서식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는 필요 없겠죠? 콤마 자리가 보여지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호는 따로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없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제 처리 건수에 대해서 다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게요.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가셔서 여기 데이터 막대에 저희 지정되어 있는 거 빨강색으로 데이터 막대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조건부 서식 가셔서 규칙 관리 가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하나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규칙 편집 눌러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저희 지금 테두리 되어 있는데 테두리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놔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클릭한 거 있죠? 밑으로 채우기색 하지 말고요. 축 설정도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제가 이걸 눌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아직 바뀐 건 없죠? 테두리 그대로 보이죠? 그대로 확인이나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나타난 모양이 엑셀 그 정답 파일과 좀 틀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방금 한 방식대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 제2 작업할 텐데요. 필터 및 서식이죠. 지금 조건 보시면은 B4에서부터 H12까지를 가지고 복사해서 작업하라고 그러죠.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H2 작업에 가셔서 역시 B2 지시된 대로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열너비 같은 거 여러분 조절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전 시간에 공부한 거 있죠?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다면은 그거 조절하느라 좀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대충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조건 보시면 고급 필터에서 총무이거나 처리 건수가 10 이하인 자료만 B13셀에서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B13셀에서부터 내용 입력해 주세요. 근무부서가 총무이거나 처리 건수는 한 칸 밑에 내려와서 10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거 똑같이 그냥 주황색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보기 좋게 그냥 모두 이렇게 해 놓을게요.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목록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B2에서 H10까지 선택 모두 해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 눌러주세요.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예요. 어디냐면 복사 위치 B18 쪽이죠. 자, 목록 범위는 방금 선택했고요.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 이 방금 만든 그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도 클릭해 준 다음에 어디냐 B18이죠. 자, 클릭해 주시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거는 그대로 그냥 체크하지 말고요. 확인.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선 다음 지시 보시면 표 서식에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모두 블록 설정해 주시고 홈 탭에 가서 여기에서 셀 채우기 없음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에 보시면 표 서식 있죠. 여기에 보통 5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보통 1, 2, 3, 4, 5가 이거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글 포함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돼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제3작업 정렬 및 구분합을 할 건데요. 다시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3작업으로 가셔서 지시된 것처럼 B2에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너비는 여러분들 조절 필요하시면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요. 근무 부서에 대한 거 저희 지금 보시면 출력 형태 근무 부서가 그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무 부서를 정렬을 해주는데요. 데이터 탭에서 여기에서 지금 총무가 제일 위쪽에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데이터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윤곽선 부분합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부분합에서 저희 지금 해야 될 부분은요. 근무 부서 쪽에서 이제 개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개수? 성명의 개수죠. 자, 처리 건수 이거는 체크 없애주시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다시 또 그대로 부분합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근무 부서에서 이번에는 처리 건수의 평균이죠. 자, 평균 선택 및 성명 없애주시고요. 처리 건수 단위권 이거 해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이거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여기 없애주시고 확인. 그러면 평균과 개수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시 보시면 윤곽선 지우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나타난 거 여기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 밑 옆에 삼각형 있죠. 윤곽 지우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백 그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랑 너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여러분이 맞춰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대한 거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 종류랑 데이터 범위랑 다 지시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1작업에서 우선 보시면요. 저희 데이터에 보시면 성명을 보세요. 차트하고 데이터 보시면은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한정우와 오은미에 대한 데이터만 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성명에 대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요. D4에서 E6까지 이렇게 먼저 블록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처리 건수라고 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처리 건수에 대한 거 이만큼 박은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최준호에서 이상현의 나이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역시 처리 건수에 대한 거 15, 27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오은미 빼고 윤정아에서 한정수까지 이름과 나이 해 주시고요. 역시 이 둘에 대한 처리 건수에 대한 거 17, 12 데이터가 있는 이 부분을 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 탭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에서 세로막 대형 있죠? 클릭, 그 다음에 2차원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 있네요.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에 보면 차트 이동 있죠. 클릭한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해 주시고 이 이름 대신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4작업이라고 맨 앞에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 이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뒤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제4작업은 꽉 차 있는 차트가 보여지죠.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 있죠. 자, 밑에 있는 삼각형 이거 눌러주시고요.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모양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여기에서는 저희 지시되어 있는 게 스타일 5죠. 스타일 5를 바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변경된 거 확인하시게 되죠. 이제 조건 5번 영역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차트에 대한 거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바깥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우선 글꼴 지정되어 있죠. 글꼴 굴림이라는 거 자, 위쪽을 선택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글꼴은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줄까요? 그리고 선택했죠. 그리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지정해 주시면 차트 전체에 대한 글자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효과를 해주는데요. 차트의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거 선택해도 되고요. 바로 그냥 차트 옆 영역이라 돼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채우기에서 질감으로 채워야 되죠. 여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 선택했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 영역, 그림이 나타난 이 가운데 영역, 마우스 가져가면 역시 나타났죠. 더블 클릭하면 바로 또 나타나죠. 이거 모르면 차트 도구 서식에서 여기에서 아까 봤죠?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그걸 하시면 되고요. 저 이번엔 단색 채우기를 해줘야 되죠. 채우기 색상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투명도는 따로 저희 설명 안 돼 있죠. 그냥 0% 상태로 닫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제목 서식 수정해야 되죠. 차트 제목 지워버리세요. 내용 지우고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블록 설정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또 바꿔야 되죠.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 굴림의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네요. 글자 크기만 20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데요. 우선 차트 제목의 이 크기부터 색상부터 바꿔줘야 되죠. 자, 서식 탭으로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는 흰색 채워야 되죠. 자, 흰색, 하얀색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데 까만색 진한 테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랑의 강조 1을 선택을 해줄게요. 테두리 도형 윤곽선이죠. 자, 파랑 강조 1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보면 자, 이제 실제 프린트를 흑백으로 하면 살짝 흐릿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저희 차트 종류 변경할 텐데요. 종류 이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저희 처리 건수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것만 선택이 됐죠. 여기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른 다음에 꺾은 선형 저희 지시가 되어 있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만 선택을 해주면 방금 선택한 것만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럼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가신 다음에 다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선택 영역 서식 클릭해 준 다음에 보조축이라고 보이죠? 클릭하시고 닫기를 눌러 주시면 전체에서 이 지금 안 바꾼 거는 그 주축이 되는 거고 방금 선택한 거는 보조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조건 보시면 이윤정에 해당되는 처리 건수 이 부분만 레이블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선택됐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있죠. 이거를 선택하고 바로 위쪽에 나타나도록 이거를 한 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30이라고 나타나요. 이제 눈금선 해야 되는데요. 이 가로로 된 선들 이거라는데 그냥 그 눈금선을 정확히 그것만 딱 잡으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택된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이 눈금선을 선 스타일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좀 쉬운 방법은 방금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었잖아요. 여기서 레이블 한 다음에 바로 축에 눈금선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가로 눈금선 여기에서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똑같은 게 나타났죠? 바로 선 스타일에서 여기에서 선 스타일의 종류를 여기 대시 종류를 파선이라는 거로 선택 닫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로 하시든 편한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중에 왼쪽 말고 오른쪽 보조축의 위에 단위 건이라는 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레이블에서 이번에는 축 제목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제목이라는 거 있죠. 이거 하신 다음에 가로 제목이라는 거 바로 클릭. 그럼 가로로 써진 글자가 나타나요.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옮겨 놓고요. 글자 지워버리고 세로 단위 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는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조건 8번에 법예명 수정하는 거 할 텐데요. 밑에 보시면 나이는 상관없는데 처리 건수가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이 밑에 처리 건수 이렇게 나오죠. 법례 항목으로 선택, 편집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처리 건수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건 바꿀 필요 없고 바로 확인하시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바뀐 거 바로 확인이 됩니다. 조건 9번 도형을 이제 할 텐데요. 여기 30이 옆에 나와야 되죠. 자, 삽입을 눌러 주시고요. 도형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밑에 설명선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바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텍스트는 정렬이 돼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위로도 이렇게 맞게 정렬이 돼야 되죠. 노란색 있는데요. 이 표시 있죠. 자, 우선 위치를 좀 조절을 해서 맞춰 놓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노란 거는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데요. 너무 좀 높이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높이 조절과 위치랑 좀 맞춰주시고 이거는 이 정도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 이제 끝이 났죠. 그런데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나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있죠.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자동 선택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 색이 흰색이어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홈 탭에서 글자 색은 역시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모두 다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보고 혹시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트는 제1작업, 그리고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돼야 되고요. 이 순서 틀리면은 안 되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주의해 주시고 이 제출 정확히 해 주시고요. PDF 파일로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꼭 보면서 어느 거 더 또 손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